모습들을 그려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선생님만 아니라 꽤 많은 작가들이 도시적 감수성, 도시적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 그런 작가들 사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라는 공간을 도남에서 숙대, 서울대,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 이어져서 사당, 학생들에 의해서 그 도시 풍경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변화들에 어떤 도시하고 공기들을 포착해낸 그림들, 선생님이 상당히 이렇게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도시들을 드러낼 때 기하학적인 그림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무엇을 특정하게 묘사하진 않지만 그 당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 풍경과 이미지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그림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시각 프레임들이에요. 이제 버스나 이런 데서 유리창들이 있는 데에서 이제 보여지는 프레임들을 통해서 각각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시선의 교차들, 그리고 윈도우들의 교차들이 화면에 분할돼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도시의 속도를 드러내고자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설명 좀 이 정도로 마치고 여기에는 다 80년대, 90년대 작업들이긴 한데 이 두 작업이 최근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뉴욕에서 그림들인데 이제 서 선생님이 이제 90년대 서울이라는 공간을 탐험하고 나서는 탐험이라기보다는 리서치하고 나서는 계속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역사적인 연구나 작가로서 작업에서 확장을 위해서 뭐 뉴욕이라든가 베를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멜버른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방문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도시 그림들을 계속 이제 체험하시면서 그리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같이 그 어떤 시대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 정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 아토로 다시 가셔서 이렇게 좀 더 정상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영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서용선 내륙발당 이 전시는 서베이형 전시는 기존의 논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의미화시키는 그런 전시들을 보통 서베이형 전시라고 하는데, 이번 전시는 서영 선생님의 어떤 새로운 리프로덕션 전시라기보다는 서영 선생님의 기존의 작업들을 재맥락화하고 재평가하는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위치지어 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영 선생님이 한국 미술계가 약간 이제 모더니즘과 참여 이 두 개로 양분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성 선생님은 이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들을 이제 모색했던 작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국 현대 미술의 어떤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성 선생님의 어떤 의미를 좀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서베이 전시회를 이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시는 이제 세 개의 1, 2,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그 삶과 도시, 그 2부는 삶과 정치, 그리고 3부는 삶과 자연이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3부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15일 날 3층에서 오픈하게 되고요. 또 7월 17일에는 1부인 삶과 도시 섹션이 1층에 전시되고, 이제 2층은 이제 삶과 정치라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서영 선생님은 물론 이제 서영 선생님을 도시의 작가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역사와 신화를 다루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그 역사에 대한 깊은 첨부를 한 작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역사를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그 역사는 일종의 하나의 정치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탐구했던 그 역사적 사실들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사회 그리고 이제 도시 이런 차원들과 이렇게 묶어서 그 구체적인 역사적 탐구들을 토대로 이 삶과 정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논의들을 서영 선생님의 작업으로 한번 이렇게 구성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전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영 선생님한테는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개인적인 어떤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한국인들의 어떤 그 인식 체계들을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한국 전쟁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의 근대화, 한국 전쟁을 야기한 조약이라거나 아니면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전쟁과 같은 동족의 비극들의 어떤 다른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대유정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과 공동체와 정치의 어떤 갈등과 분열, 그리고 화해, 치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탐구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부 공간에서는 개별적인 한국전쟁, 개유정란 이런 것들의 사건들을 프레젠테이션하는 전시 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선생님의 시리즈들을 토대로 이제 새롭게 그 삶과 죽음, 그리고 이제 폭력, 전쟁, 그리고 이제 그 주체, 자아 이런, 그리고 이제 근대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해의 차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의 시작은 너무나 유명한 빨간 눈의 자화상으로 출발을 하고, 선생님의 그 자화상 시리즈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 수많은 자화상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자화상들 중에 밑에 부분은 세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아의 분열들이 이제 신체와 색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제 그런 차원들로 제가 셀렉션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일종의 선생님의 알타에고 같은 어떤 원형처럼 아버지에 대한 그림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개유정란을 연구하면서 다시 재발견한 김수식의 모습을 병행해서 이제 그 작가 자체의 어떤 논의들을 작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은 이제 죽음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곳인데, 끝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무장공비들이 그 쳐들어와서 이제 사살되는 장면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은 그 개유정란의 그 사건들의 이제 그 영감을 받으셔서 이제 그 왼편에 있는 건 낙화라는 그림이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건 청룡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개유정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년포에서 시체가 이렇게 떠오르는 듯한 어떤 환상을 느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유정란의 어떤 탐구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셔서,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어떤 그런 환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역사적 사건과 죽음,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대여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그림은 이제 그 바다에 누워라는 작업인데 제 작업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게 되면서 수평선과 자신이 누워있는 그 시선과의 어떤 동일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머리가 이렇게 떠다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그림인데 어떤 차원에서는 뭐 시체나 몸이나 죽음과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보상적으로 이게 그 죽음과 삶의 의미들을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작업은 이제 정치인들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선생님의 80년대 초반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그 초기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80년대 새로운 정부, 군사정부가 이렇게 출현을 하면서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군인 정치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군인으로 프레젠테이션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80년대가 넘어서서는 이제 정치인으로 이렇게 변신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들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정치인을 출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그런 변화들에 대한 어떤 크리티컬한 반응으로서 정치인의 어떤 전형들을 그리셨고 그 뒤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일본의 조약을 했던 그 중요한 인물과 루즈벨트 대통령과 관련된 그림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정치인들 이 작업은 어떤 차원에서는 이 섹션에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그림들이 그리고 저쪽에 그 풍경을 보면은 단순히 이제 바다 풍경을 그린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저 바다 풍경이 그 서해 5도를 그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그 한국전쟁의 어떤 이념으로서의 풍경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쪽에서는 이제 그 탄광촌, 철암 탄광촌, 뒤에 보이시는 이 풍경하고 그 탄광촌의 풍경인데요. 그 성 선생님께서는 이제 탄광이라는 것, 광산산업이라는 것이 한국 근대화의 되게 상징적인 모티브로 작동을 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매번 뉴스에 이제 광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광이라는 것이 한국 산업을 움직이는 되게 원동력 같은 것이어서 이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 탄광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의 근대화의 어떤 모습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부채의식 같은 것도 좀 느끼네요.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2000년대 초반에 이 철암에 다시 그곳을 방문해서 탄광산업이 거의 쇠락사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근대화, 산업화의 이념으로서 탄광촌을 그리고 그 동료들과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한 풍경화이긴 하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이제 그 한국의 근대화의 이념을 탄광촌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모습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어떤 차원에서는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인 폭력과 방광과 도시인들의 모습들을 선생님의 그림 3점으로 좀 대여를 해봤거든요. 여자, 그리고 이제 음모, 그리고 두 사람이라는 어떤 세 개의 그림을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정치 폭력과 그것들을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쪽 마지막에는 이 화합과 문자발이로 해서 이 전쟁과 폭력화와 식민지와 이런 것들을 좀
클로징하는 새로운 화학과 치유의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가 이제 장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을 위한 어떤 전시의 커미션 받은 그렇게 만들어진 작업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경자바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이 경자바위를 보면서 되게 이제 그 전시의 어떤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게 됐는데 저 경자바위가 공경할 경자를 붉은색으로 칠해진 소수서원에 있는 바위거든요. 이제 저 바위에는 좀 제 전설이 있는데 계일정란의 그 학살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비명소리,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린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분이 이 경자바위에 붉은색을 칠하고 그 죽은 영혼들을 위로해줬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전설이 깃들어져 있는 그 바위예요. 이제 저한테는 선생님께서 이제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 한국전쟁, 계류정난, 정치적 파국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어떤 갈등과 파국들에 대한 어떤 탐구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고민과 갈등, 분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속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는 작업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그림을 보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스스로 이제 깨달을 뭔가 인지되고 그것들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전설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작가가 그에 대해서 감흥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그려낸다라는 행위가 이제 새로운 세계와 치유와 화학과 어떤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화가의 어떤 행위처럼 이렇게 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는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때 어떤 작품에 몰두를 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그림들이 내가 이때 이런 주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구나. 특히 이번 전시에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흘러온 그 길들을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착잡고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우리가 지금 아까 이 전시에서 중요한 하나의 해설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형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많은 내용들 이 얘기는 물론 고전 시대에서부터 형상이라는 언어는 계속 있었겠지만 현대 미술에서 이 형상 미술이라는 것이 화두가 나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상 미술이라는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언어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제 그림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추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추상을 이해한 이후에 형태를 보는 시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제 그림이고 아까 제가 얘기한 기존의 사실적인 제 현주의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기존의 제 그림들을 해석을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사적이고 주제 중심적이고 서술적인 이런 이야기 중심의 해석이 있었던 거를 저는 계속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제 작품을 해왔거든요.